입찰표 이거 하나 잘못 써서 보증금 1000만원 통째로 날린 사람 실제로 봤었습니다. 경매 입찰 해보면 알겠지만 가장 먼저 막히는 게 바로 이 입찰표예요. 숫자 하나, 도장 한 번만 틀려도 바로 무효, 돈도 날아갑니다. 저도 입찰표 처음 쓸 때 손이 벌벌벌 떨렸어요. 법원 가서 몇 장을 찍고 다시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처음 해보는 분도 딱 따라만 하면 입찰표 완성할 수 있게, 안전하게 입찰하실 수 있게 초보자가 꼭 챙겨야 할 핵 꿀팁만 압축해서 알려드립니다. 복잡하게 설명 안 합니다. 진짜 초보자 기준으로 정리했으니까 끝까지 보세요. 지금 보시는 이 종이 3장이 경매 입찰의 핵심입니다. 왼쪽이 입찰 봉투, 가운데가 입찰표, 오른쪽이 보증금 봉투입니다. 법원에 가면 이 세트를 나눠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가운데에 있는 입찰표예요. 이 입찰표 한 장을 제대로 못 쓰면 아무리 좋은 물건을 입찰해도 무효 처리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장을 같이 보면서 어디에 뭘 적고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생김새는 복잡해 보이지만 흐름은 단순합니다. 사건 번호, 입찰자 정보, 입찰 금액, 그리고 도장. 지금부터 이걸 실제로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입찰표 작성 시에는 경매 정보지도 한 장 출력해서 옆에 놓고 함께 보면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건 번호, 물건 번호, 최저가 등이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실수 없이 정확하게 옮겨 적을 수 있습니다. 설명은 4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진행할게요. 첫 번째로 본인이 입찰하는 경우, 두 번째는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세 번째는 부부가 공동 명의로 입찰할 때, 그리고 네 번째는 법인이 입찰할 때, 이렇게 각 상황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경매 입찰표는 서명이 안 됩니다.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도장이 빠지면 무효 처리되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첫 번째 본인 입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입찰자 이름, 주민등록 등록 번호, 주소를 적고 도장을 한번 찍으면 끝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사건 번호를 적습니다. 물건 번호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꼭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물건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하시면 됩니다. 물건 번호는 사건 번호 뒤에 괄호로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경매 사건 안에 여러 개의 물건이 경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물건 번호를 꼭 기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홍길동이라고 가정하고 적어 보겠습니다. 내가 본인일 때는 이렇게 본인 요 체크란에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찰기일도, 주민등록번호도, 주소는 주민등록 등본상에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면 입찰 가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입찰할 금액을 적으면 되고요. 이 보증금액은 입찰 보증금을 적으면 됩니다. 이름을 적으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도장을 그리고 입찰 봉투를 적어주면 되는데요. 입찰 봉투에도 마찬가지로 입찰자, 홍길동을 적어주고 이 뒤편에 보면 이렇게 사건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건 번호를 똑같이 적어줍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 여기 인 적혀 있는 곳은 다 입찰 보증금 봉투에도 똑같이 사건 번호를 입찰 보증금을 수표를 봉투에 넣고 입찰 봉투에 넣어줍니다. 입찰 봉투에 넣어주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스탬플러 하고 제출을 하면 집행관이 작성을 하고 이렇게 수취증을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이 수취증은 여러분이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 영수증을 받게 되고 폐찰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본인 입찰 굉장히 간단하죠? 두 번째로 대리인이 입찰할 때입니다. 대리인이 입찰하는 건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대신 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입찰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대리인의 정보를 둘 다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장은 본인은 인감도장이, 대리인은 막도장도 되지만 신분증과 도장 모두 지참해야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6개월 이내를, 그리고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도장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흑자 경매가 대리인으로 예시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를 적습니다. 입찰기일, 여러분의 이름 홍길동을 적습니다. 주소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대리인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제가 진행을 하니까 흑자 경매, 본인과의 관계, 지인, 애매할 때는 지인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대리인의 주민번호 적고, 전화번호, 주소, 입찰 보증금은 현금 및 자기합수표를 하고, 여기 입찰자의 란에 대리인 이름을 기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뒷장에는 이렇게 위임장이 있습니다. 이 대리인은 위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흑자 경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임해주는 사람을 아래쪽에 적는 겁니다. 주민번호랑 전화번호, 주소, 사건 번호까지. 입찰 보증금은 대리 입찰 시에는 인감도장을 기입을 해야 됩니다. 홍길동란에 인감도장을 찍어주고요. 대리인 도장도, 입찰가액은 여러분이 쓰고 싶은 입찰가액을 기입을 하면 끝났습니다. 입찰 보증금 봉투도 기입을 해줍니다. 이 뒤에 도장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입찰 봉투에 입찰자는, 그리고 대리인은 이 뒤편에 사건 번호도, 물건 번호가 없으니까 생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도장을, 뒤편에 입찰 보증금 봉투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서 입찰 보증금 봉투에 입찰 보증금 수표를 집어넣고, 입찰표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제출을 하면 끝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부부가 공동 명의로 입찰할 때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낙찰받고 싶을 때는 입찰표에 두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나란히 적어야 하고, 도장도 각자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두 가지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해요. 공동 입찰자 목록과 공동 입찰 신고서, 이 두 서류는 간인, 도장까지 꼭 찍어야 유효합니다. 이게 빠지면 공동 명의로 인정이 안 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입찰장에 갈 경우에는 현장에서는 대리인 입찰로 처리되기 때문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대리 입찰 요건을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 명의실 때 필요한 서류는 공동 입찰자 목록과 공동 입찰 신고서, 간인은 필수고요. 두 사람의 도장과 신분증, 만약에 한 사람만 입찰에 참석할 시 위임장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까지 챙겨야 합니다. 사건 번호를 적습니다. 본인 칸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는 칸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본인 성명란에 별첨 공동 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입찰 보증금, 홍길동 외 1 적어주고, 자, 이게 바로 공동 입찰 신고서와 공동 입찰자 목록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사건 번호를 홍길동의 1인 이렇게 기입을 하고, 공동 입찰자 목록에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여기 보면 지분이 있습니다. 2분의 1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공동명의로 입찰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공동입찰 신고서와 공동입찰자 목록에 간인을 해줘야 됩니다. 공동입찰자 목록이 2명일 때는 2사람의 간인이, 3명일 땐 3사람의 간인이 다 들어가 줘야 됩니다.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는데 배우자 한 사람만 왔다라고 하면 위임장과 이 본인란을 대리입찰과 동일하게 적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입찰 봉투도 사건 번호를 입찰 보증금 봉투도 작성합니다. 사건 번호 적고 본인 홍길동 외 1인 적으셔도 되고 똑같이 이렇게 공동입찰자 목록과 공동입찰 신고서 그 다음에 입찰표까지 챙겨서 입찰가액을 적고 입찰 보증금은 입찰 보증금 봉투에 넣어서 다 같이 끝입니다. 스탬플러를 해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네 번째, 법인 입찰입니다. 법인명의로 입찰하는 경우는 입찰표에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을 법인 등록번호, 주소 기재해야 하고 법인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법인 명의로 입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만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은 입찰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죠. 입찰 금액. 어떻게 적어야 안전하게 입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입찰 금액 적는 방법입니다. 이 금액을 잘못 적으면 보증금 몰수는 물론이고 낙찰되더라도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억짜리 물건에 10억 써서 낙찰되고 보증금 날린 사례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감정가 2억 5천짜리 물건에 실수로 23억을 적어서 매각이 돼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숫자 한 칸만 잘못 적어도 인생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입찰 금액은 뒷자리부터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억 8천만 원이면 000081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채워서 뜨시는 거죠. 그리고 입찰장에 가기 전에 입찰하려는 금액을 메모지에 미리 써서 가져가세요. 현장에 가면 긴장해서 숫자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10억 단위 칸엔 X 표시를 하거나 포스트잇으로 가려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실수 방지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금액 옆에 보증금액도 함께 적어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많이 헷갈리십니다. 보증금은 입찰 가격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최저가 1억 5천이면 보증금은 1,500만 원이죠. 내가 1억 8천에 입찰해도 보증금은 1,500만 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보통 자기합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시면 되고 그 금액을 입찰표에 똑같이 써야 합니다. 자기합수표는 전날 미리 준비하세요. 당일 법원 내 은행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주차문제, 교통체증, 은행 대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지고 결국 입찰표를 급하게 쓰다가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찰표는 천천히 정확하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입찰표 실수 탑3와 해결 팁입니다. 입찰표에는 사건 번호뿐만 아니라 물건 번호까지 정확하게 함께 적어야 합니다. 법원에 따라 물건 번호가 다르면 무효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매 정보지 첫 장을 보면서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나란히 확인하세요. 물건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비워두면 됩니다. 도장을 찍는 칸이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 입찰이나 공동 입찰의 경우 인감도장이나 간인 도장이 빠지면 입찰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결 팁은 입찰표 쓰기 전 도장 찍는 칸을 미리 다 체크해두고 다 찍었는지 마지막에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억을 써야 하는 칸에 100억을 쓰거나 5천만 원 써야 할 곳에 5억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낙찰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집니다. 해결 팁은 뒷자리에서부터 채우기, 10억 단위 칸에는 X 표시하거나 포스트잇으로 막아두기, 입찰가를 메모지에 적어가서 보고 따라쓰기. 실수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연습하고 입찰표를 실제처럼 적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전 최종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건 번호, 물건 번호 정확히 기재했나요? 두 번째, 입찰 금액한 자리에 맞게 채웠나요? 세 번째, 보증금 수표 금액과 입찰표에 쓴 금액이 일치하나요? 네 번째, 모든 도장 정확히 찍었나요? 첨부 서류 빠짐없이 챙겼나요? 이 5가지만 확인하셔도 입찰표 실수로 보증금 날리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입찰표 작성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남은 건 실제로 한번 해보는 용기뿐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걸 처음 배웠을 땐 막막한 게 많았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조금만 나눠볼게요. 경매는 전문가도 많고 정보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보면 혼자 하는 느낌이 더 크죠. 세상에 실력 있는 전문가는 많지만 내 편처럼 느껴지는 동행자는 드뭅니다. 저는 이 채널을 만들면서 구독자분에게 그런 내 편 같은 사람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입찰표 한 장 쓰는 것도 처음 해보면 막상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 법원 갔을 땐 입찰표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거든요. 도장 위치도 헷갈리고 틀리면 보증금 날릴까봐 몇 장이고 찍고 다시 쓰고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 기억이 아직 남아있어서 지금도 영상을 만들 때마다 이걸 지금 처음 해보는 분은 어디서 막힐까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복잡한 설명은 다 빼고 초보자 입장에서 헷갈릴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혹시 보시다가 막히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소통하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매 처음 시작하는 분들 기준으로 영상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제 채널이 작아서 다음에 다시 찾으려면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댓글 한 줄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 흑자 경매합시다. 바이바이.